101번 다음 중 사전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영장지외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사전 영장은 물론 사후 영장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이냐. 자, 1.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은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 부분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디귿, 피고인의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피고인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은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 이 부분은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죠. 미음, 긴급체포 시 압수수색 검증 당연히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나. 비읍, 유리물, 의무제출물의 압수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되죠. 사전뿐만 아니라.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입니다. 기역, 디귿, 비읍 101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2번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법원의 검증은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 목적에는 사람의 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 맞고 2번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 보관한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감정유치에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피해자가 틀렸죠. 피해자는 감정유치에 포함되지 않죠. 피해자의 정신 또는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 인정된다. 4번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여자의 신체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가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10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수사상 감정유치에 대한 다음 설명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에 삼입한다 합니까? 삼입하지 않는답니까? 삼입하지 않습니다. 니은 구속 후 취소에 관한 규정도 준용되므로 감정유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번은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 보석에 관한 규정도 감정유치에 준용되다. 보석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그러죠. 그래서 보석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리을, 검사는 감정을 유촉하는 경우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유치 처분이 필요한 때는 판사에게 청구해야 된다. 판사에게 청구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 미음,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유치 처분을 해야 되며 이 경우 감정 유치장을 판사가 발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니은. 자, 옳은 것은 몇 개냐 그랬죠?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3개죠. 103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4번 형사소송법 증거보존과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증거보존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에 있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배명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는 피의자 진술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311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립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도 없고 증인신문 조서도 아니므로 311조에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증거 보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거 여기서부터는 좀 잘 받으십시오. 증거 보존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죠. 그러나 증인신문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없다? 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증거 보존은 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은 할 수 없다가 많습니다. 이 증거 보존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 입건 전에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 보존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4번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증거보전, 그러면 증인신문은 검사에게 송부하는데 증거보전은 어쩝니까? 법원에서 보관하죠. 그래서 이 점이 틀린 부분이죠. 104번의 답은 1번입니다. 105번 형사소송법 221조 2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사가 증인신문기를 정할 때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증인신문에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 맞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 말이 아니라 1회 공판 기일 전까지죠. 증인신문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3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신문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죠. 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는 맞지만, 자, 4번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 안다고 명백히 인정한 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진술 번복 염려, 이것은 헌재에 의해서 이혼이 선고됐죠. 있을 때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05번의 답은 1번입니다. 106번 다음 중 증거보존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회 공판 기일 전에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2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도 맞습니다. 3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이거면 참여권을 박탈해버렸으면 이건 뭡니까?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그 뒤에 어떤 행위를 해도 또 변호인이 1심 공판에서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후에 법원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이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 해버리면 됩니다. 그 뒤에 어떤 행위라도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4번 증거보존 정구를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서면으로 소명하고 증거보존 정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어찌 됩니까?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래서 106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7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증거보존을 청구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쓰게 되면 소명은 뭘로 한다? 구술로는 안 되죠.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 자, 2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해야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호 공판 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맞고 3번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답니다. 자, 4번 검사 또는 사박지가 임의로 진술한 자가 공판 기일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 뭐라고 합니까? 진술 번복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는 판사에게 그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10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08번 증거보존 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존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1호 공판 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금방 했으니까 이것은. 자, 2번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아니겠죠. 법원의 허가를 얻으니라 판사의 허가를 얻습니다. 증거보존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허가가 틀려있죠. 3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어쩝니까? 수사기관에서는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공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계속 했었죠.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에 항고,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10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09번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 증거보전 절차에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는 물론 피의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번, 재심 청구 사건에서 증거보전 절차는 허용된다가 아니라 일회 공판 기일 전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있어 항고할 수 없다가 아니라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걸 증거보전을 청구함에 있어서 서면 또는 구술로 사유를 서면해야 한다. 구술로 서면으로 소명해야 되니까 109번은 몇 개 다 틀렸죠.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다 틀렸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110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 청구상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두 죄의 청구권자는 상이하지만 청구권자가 다르다는 것. 하나는 증인신문은 검사밖에 안 되니까 신청 기간은 동일하다. 1회 공판 기일 전이니까 맞고 2번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 신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다. 자, 3번 증인신문 청구의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정할 때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고 4번 작성된 조서는 모두 법원, 법관의 절대로 절대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법원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게 틀렸죠. 어느 경우만 법원에 보관하는 겁니까? 증거 보존의 경우에는 법원에 보존하나 증인신문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10번의 4번입니다. 111번 다음 중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 검사는 증인신문 정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틀렸죠.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서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된 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하나여 이건 틀렸죠. 1회 공판 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떤 것만 증인신문 청구는 불복이 안 되고 증거보전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1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제3장 수사의 종결 1번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불기소 처분이 이바 부당할지라도 불기소 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2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검찰 항고 전치주의에 따라 뒤에 또 계속 나오겠죠.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것이냐. 그때는 검찰 항고 없이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고등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는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검사와 피의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이 맞는 얘기죠. 4번 헌법소원의 보충성에 따라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거쳐 헌재의 헌법소원 이게 틀렸죠. 자, 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공소권 없음을 주문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모아놓은 것은 그랬죠. 1. 통고 처분이 이행됐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된 것하고 같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 자, 니은 고소사건에 동일사건에 이미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는 경우 이것은 각하사유가 해당됩니다. 3번 고소가 형사소송법 224조 소정후 고소의 제한에 위반한 경우 이것도 각하사유에 해당되죠. 3번 소년법에 대한 보호처분이 확정됐을 때 이때는 어떤 사유가 된다?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해야 된다. 친고죄의 고소가 없거나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무효일 때 이때도 무슨 사유다?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를 했다. 이 경우에는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리을, 미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입니다. 3번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죠. 이런 문제가 이건 3번은 좋다고 보는데 1.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범죄는 되지만 형법 51조 사항을 고려하여 소추하지 않는 경우 이때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때는 기소유예의 사유가 되죠. 자, 2번 피의 사실이 뭐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자 범죄 성립을 촉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죄가 안됨. 맞죠? 3번 피의 사실은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돼서 당장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걸보다 뭐라 그래요? 도망가버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해야 됩니까? 이때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유는 기소유예 사유가 아니라 기소 중지 사유가 됩니다. 자, 4번 범죄 시행 시 처벌했던 범죄가 범죄 후 법령의 개표로 행위 폐지되어 버렸다. 이때는 뭐라 그래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입니다. 4번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1번은 맞고 2번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사는 수서법원 이외의 법관 이제 틀렸죠. 수서법원의 법관 이제 기소됐기 때문에 수서법원의 법관의 권한입니다. 수서법원 이외의 법관이라고 틀렸죠.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틀린 것이고 3번 공소 제기 후 강제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 수사 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맞고 4번 공소 제기 후라도 참고인 조사, 감정 통역, 번역의 유촉, 공무서의 조회 등 의무수사는 어쩐다. 일회 공판 기일 전후를 불허하고 허용된다는 것이 동설의 입장이다. 그래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5번 공소 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서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서법원은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맞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건 앞에 했으니까 맞고 3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을 줘서 이것은 그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판례는 자 공소 제기 후 진술 조서가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죠. 4번 수사기관이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 이 판례는 계속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6번 공소 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없다 그래야 되겠죠. 2번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관한 정식의 구제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잘 봐두십시오. 3번 검사 또는 사법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리얼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용을 중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한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6번에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으니까 2번 답은 1개 2번입니다. 7번 공소 제기 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공소 제기 후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 임의수사는 허용되죠. 공소 제기 후에도. 2번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위치를 가진 당사자이므로 공소 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피고인의 구속은 어디의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다. 맞죠? 3번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 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말은 증거 능력이 있단 말이죠. 4번 참고인 조사는 공소 제기 후에 허용되므로 공판 준비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충고하여 이를 번복시키는 진술조서는 이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그래야 되겠어요. 없다 그랬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전문수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에 참여케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1번은 맞고 2번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대해 의견의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건 필요적이죠. 주어야 한다. 그래야 맞습니다. 2번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리얼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누구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치 않는 것은 니은하고 리얼 두 개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